예, 동아대학교에 근무하는 지만수라고 합니다. 그 한중 FTA의 의미, 쟁점, 전망, 이제 그 한중 FTA에 대한 논의가 또 여러 의미에서 본격화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먼저 지금 이 시점이 한중 FTA와 관련해서 어떤 시점인가, 과연 한중 FTA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차원의 논의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점이냐, 아니면 좀 더 논의를 진전시켜야 되는 시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이루어진다면 우리한테 무엇이 좋은가, 또 반면에 어떤 우려와 어떤 딜레마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면서 결국은 이 한중 FTA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협상을 할 것인가, 협상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갈 것인가가 열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즉 그 전면적 조기 수학 프로그램과 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끌어질 수 있는 본협상과 그다음에 보충 협상을 통한 어떤 지속적인 성과 확대의 형태로 한중 FTA를 유도해 나간다면은 이 국내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 시장에 주는 매력을 또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논의는 2004년부터 시작이 됐고, 말하자면 그 전에 협상 전 단계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국 측에서는 꾸준히 이 한중 FTA를 빨리 하자고 요청을 해왔고, 또 국내에서는 워낙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향을 평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해도 일부의 손실이 또는 충격이 심각하다면 그것이 한중 FTA를 추진하는 어떤 충분한 근거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즉 전체 국익이 크니까 이 분야가 희생해라 이런 요구를 사실은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그동안 많은 영향 평가를 해왔습니다만은 좀 이제 다른 고민을 할 때다. 즉 협상의 형태에 대해서 어떤 협상을 할지를 고민을 할 때지 할까 말까를 고민할 단계는 좀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 한중 FTA를 한다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이익은 뭐냐? 결국 한중 FTA의 가장 큰 이익이자 목표는 21세기의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특혜적인 접근권을 우리가 얻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내수 시장의 잠재력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휴대전화, 인터넷 이런 모든 면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을 이미 형성했고, 또 재작년부터 2008년부터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 전략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그 여러 가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중국과 FTA를 맺게 되면은 중국의 주요 FTA 체결국 중에서 유일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FTA를 맺게 됩니다. 즉 중국 시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로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의 그동안 FTA를 체결했던 기체결국들을 보시면은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인데, 여기서 중국과 기본협정, 경제협정, 기본협정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대만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제조업 강국이 지금 현재 중국의 FTA 체결국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은 중국의 내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주도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의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상당히 보완적인데, FTA를 통해서 이 비교 우위에 따른 산업의 재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러한 현재 유리한 구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즉 우리가 중국 특수를 더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틀도 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국 간의 경쟁 양상의 변화를 고려할 때, 즉 중국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는 5년 후에 하는 것보단 지금 하는 게 낫다,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하나의 유보가 있었는데, 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대부분 내수 지향형이 아니라 가공 수출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를 많이 내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FTA를 해서 관세를 적게 내더라도 그 이익이 많지 않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중국의 실질 이제 관세율은 9.7%인데
우리가 실제로 가공무역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은 그 관세율이 한 2.7% 정도밖에 안 된다는 추정이 있었고, 그렇다면 뭐 FTA를 통해서 관세 인하를 얻어내더라도 우리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미래 시장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고, 우리 선진국들은 한국에 비해서 중국 내수 시장이 훨씬 더 깊이 침투하고 있고, 이 내수 시장 침투하는 제품은 다 일반 무역으로 분류돼서 관세를 이제 납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은 2008년에 68%의 제품이 일반 무역으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일반 무역 수준은 아직까지 31.4%로 아주 낮지만, 이게 높아지게 되면은 관세 부담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FTA를 통해서 이를 경감한다면은 내수시장 침투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게 됩니다. 다음 줄은 좀 죄송합니다. 3%가 아니라 5%로 계산했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이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대중 수출이 2010년에 1168억 달러에 달했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이게 내수로 많이 전환이 됐다고 할 때 그 5%를 가정한다면은 그 액수가 58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FTA를 통해서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액수도 가장 큰 FTA가 한중 FT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교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려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총량적으로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한중 FTA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농수산업에서는 한미, 한EU FTA 이상의 충격이 예상되고 있고, 또 이 분야에서 중국의 어떤 사전적이고 명시적인 양보를 얻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농업 분야는 좀 양보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이미 중국에서도 이 민생, 조화사회, 삼농 문제 이런 문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를 뭐 적극적으로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또는 농업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 이런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 한중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중국의 전략적 고려를 활용해서 명시적인 양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사실상의 양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협상 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결코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중 간의 군업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이익과 피해 산업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명확하게 양분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익을 기대하는 부분이 주로 대기업들이고 대기업 분야고, 이 피해를 우려하는 산업들이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에 몰려 있다는 그런 좀 어려움입니다. 즉 이중적인 어떤 어떤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즉 피해 우려 산업이 있으면서 또 우리 이 공정사회가 지향하는 어떤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꼭 유리하지 않은 그런 FTA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조사에서도 이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FTA에 대한, 한중 FTA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협상의 어떤 과정에서 이 제조업에서의 민간 산업도 충분히 보호하고, 또 중소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FTA도 추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FTA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협상 과정에서 좀 풀어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한중 관계가 아주 전략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결렬되거나 장기화되거나 민간 분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 전략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장기화되면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입지에서도 어려움이 이제 초래될 수가 있고요. 또 협상이 길어지면 기존의 이 한중 간에 이미 활발한 다양한 경제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채로 오랫동안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기존의 협력조차도 지체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확보하지 못한 협상을 할 경우에는, 말하자면 한중 간의 한미 FTA의 경우에 보듯이 어떤 격렬한 한중 FTA에 대한 반대가 있거나 비준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이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훼손되는 결과를 거꾸로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국으로서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2010년에 대중 무역 수지흑자가 452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무역 흑자 전체 규모보다도 크고요. 중국 측 통계로는 이게 600억 달러가 넘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서비스 분야, 투자 분야, 지재권, 정부 조달 등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서 많이 얻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다른 분야를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느냐, 이런 논리를 중국 쪽에서 이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추진 동력은 확보하면서 본 협상의 부담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천천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좀 고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하나의 방법은 협상의 형태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열쇠는 특히 그 한중 간의 또는 중국의 FTA 협상의 형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그 다른 나라와 FTA 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하게 협상을 해왔습니다. 어떤 정해진 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그대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형태의 협상을 해왔습니다. 상대국에 따라서 관세 양호율이나 비상품 분야의 의대 선택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다양할까를 이제 살펴보면은 중국은 FTA 파트너를 정할 때 어떤 전략적 고려를 굉장히 우선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연하고 다양한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즉 전략적으로 파트너를 선정하고 타결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는 면이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유연성은 사실상 양보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유연성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그 틀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랑 중국이 했던 여러 형태 중에서 기본협정, 또 조기수합 프로그램, 또 지속적으로 협상을 지속하는 이 보충협정,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우려와 딜레마를 극복하고 이 중국하고 FTA를 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풀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면적 조기 수합 프로그램, 그러니까 FTA 협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많은 품목을 열어주고 가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이익을 조기에 실현하고 추진 동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양자 간 교역에서 수입액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상호 간에 자기 수입국에서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80%를 정해서 그 수입국 입장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조기 수확 품목 리스트를 그냥 제시하고 이를 별도의 업상 없이 양쪽이 수용하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가 중국하고 FTA를 할 때 민감한 품목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보호할까 할 때 대체로 생각하는 수준이 한 1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80% 정도로 또는 70%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농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많은 품목들을 다 빼고 경제적 이익이 즉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만 골라가지고 개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유사한 사례는 많이 있고요. 물론 전면적이라기보다 선택적인, 선별적인 이제 조기 수확입니다만은 전면적인 어떤 조기 수확을 한다면 우리한테 좋은 어떤 협상의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상 모든 민감 품목을 배제하고 얘기를 시작할 수 있고요. 또 협상 비준의 과정과 관계없이 FTA의 이익이 조기 실현되기 때문에 FTA에 대한 지지 의견도 높아집니다. 앞으로 본협상에서. 그리고 양국이 다 이제 1, 2년 안에 이 정권의 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조기 협상을, 조기 수확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 협정을 먼저 맺어두면은 이 현재 부분에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이 FTA 추진 동력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중대만 간에 이미 조기 협상, 조기 수확 프로그램이 이미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중요한 경쟁국인 그 대만과의 그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우리도 이걸 도입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중국과 한국이 70%의 또는 80%의 품목에 대해서 조기 수확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할 때 한일 FTA에서 우리의 그 협상력은 아주 굉장히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도 매우 적극적으로 그 기존의 태도를 바꾸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은 본협상인데 본협상에서 핵심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자는 겁니다. 즉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기존에 우리가 하던 대로 지향하되 뭐 이미 경제적 이익은 조기 수확을 통해서 충분히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이 정말 공감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자는 겁니다. 우리 한미 FTA의 어떤 교훈을 되살려서. 그래서 뭐 양국 경제나 전략적 관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 얼리 하베스트와 보충 협정 이 두 개를 통해서 이익이 빨리 실현되면 좋은 부분은 이미 실현이 됐고 그 다음에 협상이 어려운 또 우리가 협상력이 크지 않은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또 보충 협정으로 뒤로 밀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협상의 이 부담도 적어지기 때문에 뭐 이 협상이 격렬하게 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에 가서 홍콩하고 중국의 이 CEPA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2003년에 체결됐는데 그 이후에 매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3년에 홍콩한테 서비스의 18개 분야를 열어줬는데 지금은 44개 분야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매년 두세 개씩 열어준 거죠. 중국같이 시장의 환경이 급속히 변하는 시장에서는 자 내년에 중국하고 FTA를 체결해도 10년 후에는 사실은 5년만 지나도 중국 시장이 너무 변해서 체결 당시에 얻어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홍콩 세파의 경우를 참고해서 지속적인 보충 협상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항상 중국 시장, 특히 서비스 시장이 사실은 내수 시장에서 이 상품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인데 그 서비스 시장에 항상 제일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서 접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중국 서비스 시장의 장기적인 개방 과정에 대응할 수 있고 또 현 시점에서의 무역 흑자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 비상품 분야 협상에서 우리가 한계가 좀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논의를 FTA 틀 속에서 한다는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는 의미도 또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접근은 우선 흔히 말하는 단계적 협상은 아닙니다. 상품, 서비스, 투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 협정과 본 협상과 그다음 보충 협상으로 구성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낮은 수준의 FTA를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국하고 민감한 게 많으니까 낮은 수준으로 대충 하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전면적 그 얼리 하베스트 패키지를 통해서 기업이 누리는 개방의 이익을 최단 기간에 극대화하자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한미 FTA가 높은 수준으로 타결됐습니다만 이미 4년째 지금 비준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첫 해 개방하기로 됐던 게 5년 양호 기간을 줬던 상품이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상 그 효과를 많이 잃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효과를 빨리 가시화하는 게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협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른바 협상형 FTA가 아니라 협력형 FTA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과 확산 단계가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에 따라서 어떤 장기적인 한중 간의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이 보충 협상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행 과정에서 추진 동력이 점점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개시와 협상 형태의 주도권 두 개를 서로 교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중국은 우리한테 빨리 시작하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작해 줄 텐데 협상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중국이 명시적 양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전략적 고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일종의 암묵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협상 결과의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국내적인 우려도 좀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한 첫걸음은 FTA 협상 개시가 만약에 선언된다면 지금 그런 게 확정된 시점은 아닙니다만